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진행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팔자 행진에 나선 건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조정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병법은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강의와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상위 1%만의 투자 비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아리 하루 쉬고 나니까 금세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네. 이번 주 마지막 시장 오늘장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움이 또 큰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뭐 이제 9월 후반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시장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뭐 실질적으로 역시 조정 추세가 한번 나와버리니까 연속적인 조정으로 좀 이어진 흐름들이 강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라올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거의 뭐 시장에서 없었다라는 부분이 지속적인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게 뭐 이제 판단이 됐었던 거고요. 역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연속 매도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매도 위주였다면 떨어질 때도 당연히 매도 위주의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로 전환해주는 타이밍이 어느 지수대에서 나오느냐가 아마 앞으로의 지수 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자,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특히 이제 최근에 지수 움직임을 보시면 이제 거래소가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오고 있죠. 몸통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두껍게 생기면서 오늘은 이제 영망치 음봉, 어제는 장대 음봉이 이제 나온 그런 움직임이 이제 펼쳐졌던 건데,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올라갈 때도 거래소는 어떤 특별한 조정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는 지수 흐름 속에 꾸준히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이 올라간 낙폭을 빠르게 내려보내는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수대 자체가 외국인 매도와 함께 영망치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큰 종가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종가, 전거래일 종가가 다 장중 최저점에서 마감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이 열려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겠고,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중요 지지평 구간에 해당을 하는 6개월선 근처에서도 꼬리를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수 이평대는 거의 깨진다고 보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그러면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이평이 이제 없죠. 120비평 깨졌죠. 22평 깨졌죠. 60비평까지 깨진다면 그 다음 지수 때 이제 고점 수평 지지대를 봐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1975포인트 정도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이번 주 계속되는 어떤 조정 위주, 저번 주부터 이제 나오고 있었지만 다음 주도 그렇게 쉬운 지수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낙폭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8월 달부터 올라간 지수의 상승 각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650 저항대에 정확하게 걸려서 떨어지긴 했지만 이 구간대에서도 추가 상승 움직임을 크게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점진적인 하락이 이제 나오면서 중간에 이제 양봉도 주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이제 방송 부분에서 지수 설명을 해드리면서 기술적으로는 양봉이 나와서 상승 턴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매수가 개입되지 않은 양봉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거래일에 음봉 전환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도 저는 이제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나 지수가 조정으로 가죠. 직전 저점에 대한 꼬리 지지는 남아있지만 역시나 코스닥도 특별하게 지금 수급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600포인트 정도 구간대, 이 평이 다 깨졌어요. 600포인트 구간대까지는 추가 하락 및 좀 굵직한 음봉 하나를 나타내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서 다음 주도 좀 조정이 더 많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항상 시장에 맞는 투자 전략 잘 구사하셔서 조정장에도 승리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두셔야 한다.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식 명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금 시장하고 좀 비슷한 전략이에요. 상승을 낙관하지 말고 조정에 대응하자. 조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자. 이런 건데 어차피 시장이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뭐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제가 많이 알려드렸지만 막상 올라가고 있는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전문가가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해도 일반 개인 투자자님들은 잘 믿지를 않는단 말이죠. 뭐 장 잘 가고 있는데 왜 떨어진다고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나? 뭐 이거 좋은 시장에다가 저 전문가가 침 뱉는 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 시장이 한번 올라가면 계속 꾸준히 올라가죠. 우리가 8월 초부터 해가지고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한번 반등 타이밍을 타니까 수급 매수세가 없더라도 꽤 오랜 기간 반등 추세가 나왔죠. 반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도 지수의 방향성을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기대하기에는 조금 조정받았다가 올라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이 사이클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 사이클이 바뀔 이유가 생성됐다는 얘기고 그 이유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사이클을 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투자자들이 충분히 저점이다라고 느끼기 전에는 시장 자체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지금 이번 시장은 솔직히 올라갈 때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받지 못한 게 사실이죠. 근데 다행히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수급 매수상의 연기금 매수세가 9월 내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매수를 안 했는데 기관의 매수가 좀 많았어요. 근데 그 기관의 매수에 있어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기금은 장기 투자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단기간인 단중기 이상의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한번 자기네가 물량을 사기 시작하면은 꾸준히 좀 물량을 확보해가는 영향이 있죠. 사실 그것 때문에 기관 매세 속에서도 시장이 좀 올라갔던 건데 현재 시점에 들어와 있는 시점 제가 고점이 될 거다라고 예고를 해드리는 그런 시점 근처부터는 연기금 매수세들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매도 전환되는 그런 사이클이 벌써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은 원래도 안 샀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중에 사줬던 중요 주체가 안 사준다는 얘기는 이 흐름이 다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떨어진다. 그럼 저점이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속적인 하락 파동 속에서 어디에서 나온다? 결국 지금 순매수 위주로 가고 있는 개인이 매도로 돌아설 때, 포기할 때, 그리고 충분히 저점이라는 인식 속에 다시 연기금의 재매세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폭발적 매세가 한번 개입될 때, 이 타이밍에서 하락이 멈추고 바닥을 잡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상승이나 하락 부분들을 다 떠나서 이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 소원하시는 원금 회복을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뭐 제가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지수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조언도 드리겠지만 어떤 방향성이 나오던 여러분들이 그 흐름 부분들에 잘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잘 잡아가시 바라며 또한 그 큰 흐름에 역행하는 투자를 하지 않으셔야 틈새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 상승을 낙관하지 말고 조정에 대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조정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고려를 하셔야 한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편입주 AS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헝성그룹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난주 내내 AS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좀 여유 있게 보는 게 좋겠다 설명하셨고 네. 정말 예상대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설명 더 드릴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본토주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이 돼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움직이는 데는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중국 내에 있는 이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 중국본 투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지수가 떨어져도 안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중국 본토주일 수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10일하고 11일 날짜에 어차피 장관급 회담을 하기로 했고,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부담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이 아닌 스몰딜이라도 해서 기본적인 미중 무역 협상을 어느 정도 완성고지에 좀 올려놓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바로 타결이 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는 상당히 좀 충돌보다는 어떤 윤곽을 나타내는 어떤 합의점들이 제대로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주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를 해놓는 형식의 회담이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지수는 떨어지고 있죠. 지수는 지금 일주일 이상 2주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홍콩그룹의 차트를 보면은 안 밀리죠.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인 양봉 차트로 이 1,300원이라는 직전 박스권 고점 도전을 계속 시도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 지수 때 이 가격대를 한번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데 지금 오늘 날짜가 10월 4일이기 때문에 이제 10일하고 11일이라는 날짜는 당장 다음 주 주후반으로 넘어가면 나오는 날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상당히 한번 강한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홀딩 기간은 어느 정도 좀 진행돼서 가져가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만한 수익 기대하시면서 가볍게 홀딩 유지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실제로 미중 고위급 실무 협상이 열리기 때문에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다음 주에는 더욱더 강한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램테크놀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투자 병법 시작한 첫 주에 거의 처음으로 소개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상한가를 쓰면서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네. 직접 수혜주라고 제가 분류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 상위 1% 투자병법에서 만난 그 첫 방송, 무료 추천주로 이 경제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린 종목이죠. 아쉽게도 이제 9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본과의 그 수출 규제 경쟁 관계에 대한 이슈보다는 추가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북한 관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매수세들이 일본 수출 규제 쪽으로 지금 7월, 8월에는 집중이 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밀려가는 그런 트렌드가 됐었다는 얘기죠. 뭐 일본하고 또 무슨 합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사실 9월에는 좀 들렸거든요. 그렇게 쉬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하고의 어떤 협상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전반적인 지배 의견으로 올라오면서 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라든지 주요 핵심 이슈들의 흐름이 재료가 소진되어 가는 단계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연속 재료가 나오지 못하는 움직임 속에서 약간 고점에서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강한 거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일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불화수소 관련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부분에서 집중을 해드리면서 결국에는 1순위 부분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부터 시작을 한 게 한일 무역 분쟁의 최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3대 핵심 요소의 관련주가 가장 중요하다. 실제 7월달 관련 흐름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던 건 또 그쪽 반도체 핵심 소재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충분히 쉬었다가 재반등을 해줄 때도 그쪽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종목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종목은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제 불화수소 공급업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SK하이닉스에서 불화수소 관련된 이제 불산액 부분들을 완벽한 국산화를 하겠다. 결국에는 그 공급을 하고 있던 게 램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시세로 시세 발산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은 홀딩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의 충분한 보상, 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하나로 30% 이상의 수익을 내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런 분의 충분한 보상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만큼 다음 거래일 정도 변동성에서 양봉이 연속적으로 좀 나온다면 홀딩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갭 상승 이후 음봉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한 5% 이상으로 강하게 나온다면 좀 장대목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차익 실현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가격 국가 변화에서는 1만 원 돌파는 충분히 나올 거라 보이거든요. 이 위쪽에서는 홀딩 유지를 하시되 이 밑으로 내려오면 매도를 고려하시는 방식으로 앞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한 확정 수익도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종목이 다음 거래일에 양봉이 나온다면 보유를 계속해서 하시고, 만약에 갭 상승이 나온 후에 음봉 전환하는 추세가 나온다면 그때는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편입주 에이스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도 본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 방송 이어집니다. 조문관님,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램테크놀로지도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한 게, 무언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그 관계 부분에 있는 관련주들이 저점에서 변동성을 시작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 그 무역전쟁 재부각 가능성과 함께 여기 안에서 아직 램테크놀로지처럼 오르지 않았는데 이런 강력한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히든 추천주를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시해 드릴 거고요. 또한 이 한일 관련 무역전쟁 관련 이슈 외에도 10월에 반드시 새롭게 집중해봐야 될 신규 이슈 한 개 분야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와 좋은 추천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금요일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하시나요? 네, 좀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일 무역 전쟁이 제가 얼마 전 강의까지만 해도 약간은 그 합의를 뭐 도출하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으로 움직임이 이제 덜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면서 중요 이슈에서는 좀 배제하는 부분을 얘기해드렸는데, 현재 시점 특별하게 강한 이슈의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이 좀 적은 만큼 이 분야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일 무역전쟁 재부각될 것인가에 대한 강의로 오늘 주제를 잡아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 무역 갈등이 재부각될 만큼 관련한 이슈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지금 바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상한 김용덕 대표입니다. 또 이제 며칠 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휴일이 있었다 보니까 제 강의
그 일정이 오늘 하루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알찬 강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일 무역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재부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와 관련돼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 부분을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생각인데요. 아직 열심히 싸우고 있죠, 사실. 뭐 이런저런 좀 화해 모드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주먹을 갖다가 요즘 요게 좀 유행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하고 사실 일본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이미지 메이킹의 최초는 이제 미국 국기하고 중국 국기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었죠. 미중 무역 분쟁. 거기에서 이제 뭐 그걸 글러브를 파란색하고 뭐 빨간색을 껴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보통 이미지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좀 찍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쓰는 게 또 새로운 게 있죠. 미국이 전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중국하고 무역 분쟁도 한지 꽤 오래가 됐는데, 이제 유럽연합하고도 지금 싸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럽연합하고 이제 미국의 국기가 있는 이런 이미지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어차피 우리가 한일 무역 그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거니까 이미지를 좀 한번 이렇게 한번 봤고요. 하여튼 요 국기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국기고요. 자, 10월 재부각 트렌드, 일단 포인트는 이거예요. 한일 무역 전쟁이 지속 국면 다시 시작하는가. 소강 국면이 될 것 같았는데 해결 국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다시 지속 국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다시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우선 소강 국면이 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우선 그 WTO 제소와 관련된 이제 한일 양자 협의가 10월이죠. 지금 이제 10월 4일인데 10월 20일 이내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기본 포인트가 되는 건데, 양자 협의 요청을 우리나라가 했었고요. 전에는 뭐 대화 좀 하자, 뭐 7월이라든지 8월에 뭐 이랬을 때는 아예 그냥 묵묵무답으로 우리를 무시했었는데, 이제 9월 기조에 들어와가지고 일본한테 WTO 제소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WTO를 통해서 협의를 요청하니까 일본이 지금 이제 한 2개월이죠. 7월 거의 이제 중반 정도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9월 이제 20일 날짜로 이 부분들을 이제 수락을 합니다. 이것도 기한이 10일이에요. 10일. 요청을 하면 10일 내에 협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데, 하루 남겨놓고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제 9월 기조 초반이죠. 초반 날짜 기조부터 10일 정도 날짜부터 일본 관련주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사유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화하자고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 그게 9월 뭐 10일 9일 날짜 기조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본다면은, 그리고 9일만이니까 정확히는 이제 11일이죠. 11일 날짜에 우리가 대화를 요청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내내 지금 일본 관련주가 강세를 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협의 요청에 대해서 수락했다는 기준 20일 기준부터는 사실상 말일까지 와 이젠 그냥 합의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으로 일본 관련주가 이제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됐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우선 WTO를 기반으로 한 분쟁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나라 기조에 뭐 싸움이 벌어졌다가 분쟁 해결에 대한 협의가 나오면,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이 부분을 수락 안 한 적이 없다라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일본이
그냥 한번 대화를 진짜 하려고 해가지고 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수락을 안 한 역사가 없으니까 했다가 안 할 경우는 있어도 일단 얘기는 하자라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일본이 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협의 과정에서 중재가 된다거나 협의가 도출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미상 우리가 요청하는데 일본이 수락을 안 하면 일본이 나빠 보이잖아요. 국제적으로. WTO 기조에서 일본이 나빠 보이니까 일단 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20일 날짜부터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대강 얘기하고 협의 없이 또 끝나버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일본 관련주의 재부각 가능성이 10월에 상당히 높다. 윤곽이 벌써 나오겠죠. 20일 내니까 그 안에 시작되면은 불과 단기간 내에도 협의 실패. 이런 게 나와버리면 일본 관련주에 힘이 받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10월에 있을 수 있는 10월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부각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일본과의 경쟁 관계가 사실상 좀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일본이 3대 핵심 그 소재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걸 시작을 했잖아요. 핵심 3개 소재,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를 포함한 핵심 제품을 만드는 재료 3가지를 제한을 한 건데 그 3개 품목 중에서 1개 품목, 불화수소 쪽, 그리고 그 중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라고 하는 이제 액체형 외에 기체형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이미 이 7월 4일 수출 제재를 단행하고도 7월 달에 삼성전자에 수출 허가를 내줘요. 그리고 또한 8월 기조로 들어오면서부터 SK 하이닉스에도 이 관련 부분에서는 수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무언가 완전히 막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수출을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형식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역시나 9월 달에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수출 제한 풀어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이 들 수도 있었던 것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우리가 재부각 이전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현재 분석가들이 보는 기준에 있어서 대화는 하겠지만 합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일 날짜에 분명히 일본이 WTO 제소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승인하기는 또 그러네. 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해보자,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6일 뒤죠.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지만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베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에 부합이 된다. 이걸 대놓고 이 회담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을 꺼내버려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우리 기사니까 궤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도 매우 유감이다. 자세하게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지만 그 공개 회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유감이다라는 말을 이제 해주죠. 예.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표정을 보면은 상당히 좀 잘 들어주고 있는 느낌? 그죠? 굉장히 잘 열심히 들어주고 있는 느낌이 보이는 거죠. 예. 결국에는 전에도 얘기드렸다시피 미국의 최후방은 일본이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미국에 도움이 되고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온 뒤에 이제 백악관에서 한미일 삼국에 대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 내용이 이제 같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 총리관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단어가 나온 건 아니고, 그 아베가 이제 정상회담을 끝내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약속부터 지켜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이걸 얘기한 거죠. 우리하고 했던 약속을 먼저 지켜라라는 부분. 그리고 이거 이전에 먼저 있던 거 하나를 더 생각해 본다면 그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전쟁 당시에 여성분들한테 안 좋은 부분을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 정권 부분, 전 정권 부분에서 했던 그 약속, 국가적인 약속을 지켜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수출 규제라는 거는 이 징용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선 우리나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왜 이거를 이제 잘 들어줬냐면 여기 보면 아베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자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했다. 아까 보셨죠? 굉장히 잘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득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득에 도움이 더 많이 되느냐, 일본이 도움이 더 많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아베 총리 일본의 편을 더 들어주는 형식으로 나아갔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성명까지 내죠. 성명에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농산물을 갖다가 많이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관련된 문제도 중국한테 농산물, 대두라든지 이걸 많이 수입하는 거를 무역 분쟁 해결 협상 과정 속에서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아베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돼서 미국산 농산물이 일본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굉장히 낮게, 그리고 대량의 한 막 8조 원 이상의 농산물 수입 약속을 은밀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도 일본상 차량에 대한 관세 유예 부분으로 답변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개입되지 않으면 이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라든지 화이트리스트 양국 배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이 더 이상 참여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손 떼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과 같이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단기간 안에 풀리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거 역시도 재부각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국산화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화이트리스트의 배제에 따른 전방위적인 산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는 핵심 3대 소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도 성장을 하면서 휴대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반도체를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본의 의존도를 줄이려면 국산화가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단기간 안에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도.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봅니다. 포인트를 보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핵심 3대 소재가 뭐냐? 우선적으로는 일본산 소재 부품 장비 의존도 저번 그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강의 때 보여드린 거예요. 상당히 다방면 분야에서 그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더 중요하게 다뤄볼 것은 최초 원인이 되고 우리나라한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관련된 수입 의존도 및 관련 어떤 소재가 어떤 건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우선 이제 감강제라고 해서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어요.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회로기판 같은 거를 막 납땜해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고 막 486 뭐 이랬을 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고도화되고 더 첨단화되다 보니까 납이라는 부분을 아예 쓰질 않는다고요. 네, 감광제를 이용해서 그거를 뿌려놓고 회로기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내려놓은 다음에 빛을 쏘면은 거기에 회로기판이 자동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얇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핵심 감광제가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열을 받으면 그게 이제 굳어가지고 회로기판 모양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이거든요.
회로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직접적인 재료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빈도가 의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의존도가 한 40% 정도에 해당을 하는 게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표면에다가 사실 뿌려주는 거예요. 그 관련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또 불산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불산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액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뿌려주는 그 에칭가스가 불화수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본 고순도 불화수소의 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단기간 안에 고순도 불화수소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삼성하고 SK그룹에서 직접 일본을 부회장이라든지 대표들이 찾아가면서 수출을 꼭 해줘야 된다, 이거는 해서 7월하고 8월 기조에 따낸 게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유예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불산액이라고 하는 저순도 관련 불화수소액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를 충분히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고순도가 아니라 저순도 관련된 불산액 부분에 대한 국산화를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기업에서 직접, 예전에는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슈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플로린 폴리이미드라고 상당히 좀 생소한 용어죠. 이건 무려 93.7%입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디스플레이예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액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판 그 큰 TV 같은 거에 대한 그 패널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를 거의 원재료를 일본에서 다 수입을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마크를 달고 나오지만 그 만드는 원재료는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이었다. 이걸 못 받으면은 휴대폰도 못 만들고 가전제품도 못 만드는 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각 수혜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수혜 종목들 중에 큰 종목은 필요가 없어요. 큰 종목은 관련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형주에서 얼마나 앞으로 국산화 수혜가 들어갈 거냐. 어차피 대형 업체들이 하면 자기네 자회사 기조의 기준이기 때문에 수혜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형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일 무역전쟁이 재부각될 수 있는데 실제 수혜주들은 어떤 종목이 있고 지금 어떤 흐름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동진세미컴, 앞서서 핵심 3대 수출 제한 소재 부분 중에 이야기해드렸었던 관련 회로를 만드는 감광액 관련 재료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동진세미컴인데, 여기 보시면은 7월 달에도 변동성을 한번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가장 이슈화된 부분이 감광액 자체가 아니에요. 희한한 게 90% 이상의 지금 의존도를 갖고 있는 애들이 원래 더 세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애들의 시세가 좀 덜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진생명도 그 핵심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도 7월에 관련주들의 파동에 비하면 아주 세진 않죠? 상한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시면 차트 관리가 추가 시세가 안 나오면서도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직전 박스권 고점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구간 계단형 박스권에서 추세 유지하고 있죠. 그럼 여태까지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만큼 의존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산화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강한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차트가 되겠죠. 시장이 다시 안 좋아지고 종목들이 역배열로 빠지는데 정배를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히 봅니다.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불화수소, 그중에서 불산액 공급 수혜를 받는 아까 설명해드린 램테크놀로지 현재 대장주예요. 여기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램테크놀로지처럼 불산액입니다. 불산액.
고순도 관련 불화수소를 못해요.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순도 불화수소를 가져와서 중간에서 고순도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역할을 보통 하고요. 일본에서 수입을 보통 하는데 불산액 쪽은 국산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솔브라인도 불산액 관련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역시나 국내 SK하이닉스 외에 삼성그룹 그리고 LG 쪽 부분 대기업 연계 효과가 있다 보니까 강한 상한가는 없었어도 전체 출혈 상승력이나 변동성 관점이 상당히 많았죠. 역시나 지지 강도는 상단 지지를 유지해줬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종목이 더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이제 뭐 그래핀 관련돼서 국일재질한든지 이런 걸 알려드렸을 때도 보시면은 지금 오늘 몸통형 양봉이 직전 박스권 최대 꼬리를 돌파하는 양봉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연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기 좋은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성. 역시나 불화수소 관련된 이제 재료를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죠. 우리나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종목이 후성이죠. 그만큼 매수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상한가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중간 파동에서도 또 한 번 부각이 됐었던 종목. 현재는 상당히 좀 미약하죠. 변동성 자체가 직전 최대 저점에서 역배열로 빠져 있고 오늘도 관련주들의 움직임, 불화수소 관련주의 움직임보다는 좀 약하지만 한 번의 상향 사이클에 힘이 있었던 종목인 만큼 언제든지 매수가 대량으로 붙을 수 있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종목들을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보면 다 바닥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은 SKC 관련돼서 직접적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린 디스플레이의 원재료 부분을 관련된 이제 국산으로 만들 수 있는 수혜를 갖고 있는데 기술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CD라든지 뭐 다양한 걸 보면 SKC라고 써 있는 제품을 예전부터 많이 들어와 봤을 거예요. 하지만 시세 자체는 상당히 둔탁합니다. 중형주 이상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종목들은 애국 테마 쪽. 당연히 한일 관련된 무역 분쟁이 재부각된다면 애국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씩은 움직였어요. 뭐 친성통상, 모나미, 그다음에 캠트로스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후속으로 강하게 부각받았던 애들 중에는 이제 모나리자라는 종목까지가 있는 건데 변동성에 대한 움직임은 현재 미약하지만 차트 캔들이 바닥권에서 상당히 좋다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혜 종목들을 좀 우리가 여러 종목을 살펴봤어요. 전체를 살펴본 건 아닌데 살펴봤는데 여기서 핵심 수혜가 진짜 예상되는 대표 수혜 종목이 따로 또 정해져 있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지 이번 관련 수출규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종목은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시든 추천주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시고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일 무역전제 이슈와 함께 관련한 수혜주들 총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편입 관심주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소개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램테크놀로지가 상한가에 갔다는 얘기는 시장의 관심이 우선 불화수소 쪽으로 재집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SK 하이닉스에서 그 저순도 불화수소인 불산액을 100% 국산화 하겠다라는 걸 하고 그 관련 기업에서 직접 이분을 공급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램테크놀로지가 강했던 건데 그렇다면 삼성이라든지 지금 LG도 불산액과 관련돼서는 100% 국산화를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수혜 종목을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솔브레인이라는 종목 준비했고요.
이 종목은 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및 전자 관련 화학 소재 생산업체에 해당하는데 삼성그룹하고 LG그룹 쪽에 연계가 되어 있는 불산액 공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 제휴 부분이나 이런 관련된 추가적인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그거를 병행해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솔브레인이 제공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료가 한 번만 나오더라도 강한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직전 2개월간의 박스권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 시가 이내에서 편안하게 선점만 해도 되겠고 빠르게 바로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최대 고점보다 조금 높은 85,000원 정도까지 우선 잡아보겠는데 10%가 좀 넘거든요.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잡아봐야 여러분들 꼭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목이 기대감만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잡아보겠고 손절가는 요 중간 구조 가격 있죠? 수평지지 때 하단을 이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67,500원 정도 해당하겠죠? 여기를 손절선으로 잡고 선점해 놓으신다면은 분명히 10월에 좋은 수익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상한 전문가의 한일 무역 전쟁 첫 번째 수혜주 솔브레인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7,500원 잡아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편입 관심주 히든주는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됩니다.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항상 뭐 제가 얘기드리지만 꼭 제가 뭐 얘기를 했다 해서 온라인 종목이 다 더 잘 간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 경제방송에서 소개한 종목보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시한 종목의 시세가 조금 더 빨리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보시면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협상 기대 심리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는 이제 뭐 컬러리한 종목을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한국 화장품 제조를 알려줬잖아요. 새로운 분야와 관련돼서 한국 화장품 제조는 바로 그 다음 거래일에 15% 20%가 급등을 해버리는 거죠. 훨씬 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시해드리는 이 종목도 10월 한일 무역전쟁 재부각 핵심 수혜주입니다. 핵심 수혜주인데 너무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솔브레인을 추천을 드리긴 했지만 이것보다도 단기 시세가 더 막강하게 당장 다음 거래일 이후에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차트상으로는 이제 지지권은 다 잡았어요.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추세상으로 보면 20주선 지지거든요. 그 20주선 지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구역까지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티오를 일만 남은 거여서 떨어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잘 눌러줬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힌트 항상 얘기드리는 거 상한가 가본 애가 상한가 간다고 상한가를 잘 가는 아주 그런 멋쟁이 히든 추천주기 때문에 꼭 확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앵커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 병법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강의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